드래곤볼의 팬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프리저는 한때는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어인을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 베지터와 함께 멸망시키려고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프리저는 진정 초사이어인의 전설이 겁이 나서 사이어인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나타날까봐 겁이 나는데 그냥 사이언들 없애버릴까? 이렇게 마음먹고 사이언들과 함께 행성 베지터를 파괴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프리저가 행성 베지터를 파괴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저가 어째서 사이어인을 멸망시키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던 프리저가 사이어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행성 베지터를 파괴한 일은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사건의 당사자인 프리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저의 종족은 다른 외계 종족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프리저와 같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저 종족 중에 유달리 강한 힘을 가진 돌연변이가 태어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프리저의 아버지 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프리저는 아버지 이상의 재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콜드와 프리저 부자는 그들의 특유의 힘과 잔혹한 성격으로 우주를 헤집고 다니며 부동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프리저가 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말단 사원에게조차도 하대하지 않고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킴으로써 직원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가 하면 귀뉴특전대의 우스꽝스러운 표지를 보고도 부하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이상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섬세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일지라도 우수한 인재라면 자신의 편으로 영입하려는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데, 나메크성에서 네일과 손오공에게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잔혹한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경영 마인드까지 가지고 있던 프리저는 승승장구하면서 아버지 콜드와 함께 거침없이 우주를 설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일족에게 전해지는 불편한 전설, 그것이 바로 초사이어인의 전설이었습니다.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500년 전쯤에 프리저의 선조가 초사이어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프리저 일족에게는 금발로 변하는 사이어인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 뒤 또다시 초사이어인이 나타나 파괴와 사륙으로 우주를 공포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1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초사이어인의 전설이 전 우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프리저 일족은 자신들의 집안에 전해지는 금발로 변하는 사이어인의 이야기가 바로 초사이어인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 최강이라며 무서울 것 없이 나대고 다니던 프리저 집안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초사이어인은 막연하지만 거슬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이어인들은 오래전 내전으로 소수만이 살아남아 우주 난민 신세가 되어 그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프리저 일족에게 사이어인은 신경 쓸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이어인들은 눈에 띄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이어인들은 우주의 난민으로 떠돌던 자신들을 받아준 행성 플랜트의 원주민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쿠데타를 일으켜 원주민들을 해치우고 별의 이름을 베지토로 변경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프리저 집안에게 있어 사이어인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안정적으로 개체를 늘리기 시작한 사이어인들은 더 이상 무시하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커진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리저의 아버지인 콜드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다 죽여버릴까? 아니야. 얘네들은 쌈질은 좀 하니까 용역으로 고용해서 사업에 이용하는 건 어떨까? 아직 세력이 미약한 사이어인을 단지 일족에게 전해지는 막연한 초사이어인의 전설 때문에 멸망시키기에는 이들의 능력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콜드는 결국 사이어인들과 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어인이라도 그들이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한 임무를 맡김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둠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아들 프리저에게 사이어인의 관리를 일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프리저 집안은 잔혹한 성격을 제외한다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큰 그릇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프리저 집안 입장에서는 사이어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외계 종족과는 다른 사이어인들만의 종특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어인들은 기본적으로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의 전투를 즐기는 종족으로 다른 종족과 차별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의 세계관, 우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 전투력이 안정되면 전투력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변신을 통해 전투력이 상승하는 종족도 있지만 이들도 각 변신에 해당 전투력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어인들은 치열한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전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리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이어인들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게 되면서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처럼 점점 강해지는 사이어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이어인이 강해지는 것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어인이 한계없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지터와 브로리 같은 천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자 프리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초사이언이 아닌 이상 프리저에게는 전혀 위협이 될 게 없는데 프리저는 어째서 초조해지기 시작한 걸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프리저 부동산의 사원들의 전투력을 생각해본다면 나메크 성에서 크리린과 소노반에게 당하는 녀석들도 있고 전투력 3000 정도의 나메크 청년들에게 쪽도 못 쓰는 걸 봐서는 말단 사원들의 전투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투력 1만 이상의 중간 관리자급은 자봉, 도도리아, 큐이, 베지터, 그리고 기뉴특 전대 정도인데 사이어인 대부분이 말단 사원의 레벨이라 할지라도 거대 원숭이로 변했을 때 전투력이 10배가 된다는 설정을 적용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력 1000 정도의 말단 사원이라도 거대 원숭이로 변신하면 전투력이 1만이 되면서 바로 중간 관리자급이 아니면 상대할 수 없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전투력 18,000의 베지터가 거대 원숭이로 변신하면 전투력이 18만이 되어버립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프리저 외에는 1대1로 거대 원숭이가 된 베지터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달이 있어야만 거대 원숭이로 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 사이어인들은 1700만 제노가 넘는 브루시파를 발산하는 에너지볼을 만들어 달이 없어도 사이어인들을 변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지터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니 더 이상 무시하고만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의 힘이 프리저 집안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천재적인 사이어인이 얼마나 더 태어날지 알 수 없었으며 혹여 이들이 연합이라도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이쯤 되니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초사이어인의 전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사이어인의 왕이 프리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이어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지만 아직도 그들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던 프리저는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저를 보좌하고 있던 자봉이 사이어인들은 하나하나는 별것 없지만 뭉치면 강한 힘이 생기는 것 같다는 결정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안 그래도 사이어인의 처분에 대한 고민이 많던 프리저에게 너무나 임팩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후 프리저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이어인의 왕을 압박하여 굴욕감을 주기 시작하자 결국 사이어인의 왕은 자신들을 노예 취급하는 프리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만 바로 제압당해 프리저에게 명분만을 주고 죽게 됩니다. 프리저는 전 우주에 흩어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어인들에게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되고 행성 베지터와 함께 사이어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이 프리저의 계획을 눈치채고 끝까지 프리저에게 대항해보지만 결국 프리저를 막아내지 못하고 행성 베지터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충격으로 시공간에 균열이 생겨 버독은 죽지 않고 약 2500년 전으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 버독은 이곳에서 프리저의 선조인 칠드를 만나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해 그를 죽이게 되고 칠드는 죽기 직전 금발로 변신하는 사이어인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프리저의 쪽에게 전해지는 초사이어인의 전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저의 공격으로 행성 베지터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버독이 그때의 충격으로 발생한 시공간의 뒤틀림 때문에 과거로 가게 되고 초사의 여인으로 각성해 프리저의 선조를 죽임으로써 프리저 일족에게 전해지는 초사의 여인의 전설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리저가 사이여인을 멸망시키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초사이여인의 전설 그리고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사이여인들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우리가 몰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파괴신의 개입이었습니다. 사이여인들의 전횡이 나날이 심해지자 파괴신 비루스가 자신의 할 일이지만 멀어서 귀찮다는 이유로 프리저에게 행성 베지터를 파괴하도록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딱히 비루스의 명령이 없었더라도 프리저는 사이여인들을 멸망시키려 했겠지만 파괴신의 명령으로 더욱 망설일 필요가 없는 명분이 충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리저의 사이여인 전멸 계획의 배경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괴신의 명령이 있었으니 앞에 두 가지 이유는 이제 와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성 베지터는 이래저래 멸망할 운명이었네요. 그렇게 프리저는 행성 베지터로 복귀하지 않은 소수의 사이여인을 남기고 모두 죽이게 되지만, 살아남은 사이여인들 중 한 명인 손오공을 초사이여인으로 각성시키는 장본인이 될 뿐만 아니라 트랭크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사이여인과의 악연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후 인기에 힘입어 부활하게 되고 수련으로 골든 프리저가 되면서 상당한 전투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앞으로도 드래곤볼에서 미워할 수 없는 빌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프리저가 사이여인을 멸망시키려 한 진짜 이유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드래곤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